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심화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화 문제는 어느 직렬을 대비해서 한 거냐 그러면 OT 때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환경부지요. 환경부 대비한 학생과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가 뭐로 바뀌었다고 썼어요? 해양경찰청이죠.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죠. 경찰청을 대비한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사예요. 연구사는 서울도 되고 여러 가지 지방 다 있죠. 연구사 등을 대비해서 여기에서 기출문제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것들,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거를 파는 것이 반드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따라서 기출문제와 거의 날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 중요한 문제죠. 이거를 수록해서 문제를 4주 동안, 4주라기보다 한 13, 4시간 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만 뽑았으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거기 제목 자체도 있죠. 환경보건 기출 및 예상문제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는 1번 보세요. 1번은 중요 표시 인물과 관계없는 것 찾아라 이랬죠. 그럼 여기에 해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설을 기본 때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직이 있을 때는 보건직도 대비해서 거기다 조금 맞췄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어떤 거냐 환경과 관계된 우리가 환경보건이라든지 보건연구사 이런 거를 대비하는 거지. 마이스터고와 그 다음에 전남 간호사가 있는 직렬은 빼고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일단 해설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이 기본 거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난번 거를 갈렌러스 또는 갈렌 그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US가 빠지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다 했었죠. 이것은 이탈리 의학자인데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 했다 이 소리죠. 이 사람은 누구를 연달아서 받은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쉽게 말하면 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두 번째, 패튼코퍼는 독일에서 뭘 했어요?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거죠. 따라서 독일이 위생이 잘 발달됐다 얘기했죠. 뮌헨 대학이 독일에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차드윅. 에드윈 차드윅은 금방 생각나는데 에디자를 빼고 차드윅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에드윈 차드윅은 영국 노동자라는 것은 하류층이에요,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죠. 노동 인구의 위생 상태 보고서 이꼴 열병 보고서죠. 피버 레포트다 이 소리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많이 중나를 받는 거가 이거다 이 소리죠. 이걸 위생 상태 보고서 이꼴 열병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 위생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한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이 나온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1848년 저 기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영국에서 최초로 나온 공중보건법이다 이 소리죠. 이게 나왔다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존 스노는 영국에서 펌프로 콜레라가 옮겨진다. 쉽게 말하면 펌프물이 수돗물 말고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 있죠. 이걸 인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역까지 맞아요. 역학의 일명 시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역까지 맞는데 부정을 한 거예요? 역학을 인정한 거예요? 역학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네 번째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대충 봤으니까 해설을 볼 거예요. 해설 보게 되면 1페이지가 해설이 있죠. 환경위생 발달사를 보게 되면 고대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세기, 그런 다음에 여명기. 여명기는 연도도 대충 알아둬라 했던 거지요. 1500년부터 1850년까지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황립기가 되는 거지요. 황립기는 근대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이 있지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시대 이꼴 근세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가 뭐가 되냐 그러면 황립기 이꼴 근대가 되죠. 이것도 기본 때 얘기했죠. 순서 외우는 거. 그런 다음에 발전기는 현대인데 1900년 이후부터를 뜻해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를 뜻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고대기 때는 조금 더 이제 연구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눴지요. 뭐 일명 이집트 시대가 있겠고 히랍 시대가 있겠고 로마 시대가 있는데 대충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히랍이라든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집트는 고대기 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표적인 것이 하무라비 법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의사가 일명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에 대한 지위라든지 의료제도 같은 걸 기록한 것이 하무라비 법전이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이런 시대에서 급수 쉽게 위생이죠. 먹는 상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히랍 시대에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있죠. 근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사액체설도 나왔고 장기설도 나왔죠. 장기설이라는 건 기본 때 얘기했었지요. 이론 문제 아니요, 그러니까 이론 때도 했었고요. 모든 질병은 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걸린다. 따라서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건데 그때는 뭐가 됐냐? 공기가 나빠서 들어왔다. 그래서 MAL이 나쁜 뜻이고 에리어가 공기죠. 나쁜 공기를 옮겨준다 해서 말라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연막 소독을 한 거죠. 지금으로는 맞아 죽는 거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럼 요것이 일명 장기설이죠. 그런 다음에 사액체설. 인간은 건강하다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명 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니까 연결시키라 했던 거죠. 점액이 있고 흑담즙으로 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질병이 없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았을 때는 질병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쉽게 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번째 로마 시대가 있잖아요. 갈렌 그리기도 하고 US를 붙이게 돼요. 갈렐러스 그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은 하이진이라는 말 이꼴 아까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지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앞에서 기본 때 얘기했었죠. 장자가 일명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 이런 말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사람이 일명 여러 가지 이제 히포크라테스설을 이었다 이 소리죠. 그러고 나서 중세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가 아니고 패스트 이꼴 흑사병이지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거죠.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검역법의 시조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일명 1347부터 1348년까지를 14세기 중반 그런다 이 소리죠. 패스트 중요피셔 드시고 검역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여명기가 또 중요하죠. 여명기 이꼴 근세 이꼴 요람기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건데 이때는 이제 공중보건이 우리는 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과 관계된 거예요. 굴뚝산업이 발전됐다 이 소리죠.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일명 농사를 짓다가 공장으로 온 거예요. 그럼 공장에 돌아가다 보면 매연이 발생하지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러면 산업에 관한 직업병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모든 직렬 잘 알아들었잖아요. 라마찌니가 산업보건의 시조가 되는 거죠. 직업병에 대한 책을 처음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마찌니지요. 그래서 이건 산업보건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가 모두 얘기했어요. 음낭암, 어린 청소, 굴뚝 청소반대에서 음낭암을 발견한 거죠. 이것은 매연이에요, 먼지예요? 매연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직업병은 일명 라마찌니의 중요피셔 드시고 프랭크라는 사람은 보건학 책을 쓴 거죠. 그 다음에 국세조사 이런 건 보건이고 에드윈 차딕 중요피셔 드시고요. 여기서는 영국 근로자 피버 레포트가 위생상태 보고서가 되는 거죠. 영국 근로자라는 건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하류층들이 열병으로 인해 죽더라 이 소리죠. 왜 그런가 봤더니 공장이 쉽게 말하면 공장이 너무 열악하더라 이 소리죠. 따라서 그거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더라.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죠. 남의 나라 공중보건지만 잘 나는 이유가 일명 보건행정 틀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표시 해놨죠. 포트가 또 중요하죠. 어린 굴뚝 청소만돼서 음낭암을 발견한 건데 이것이 오염물질이 매연이에요. 매연이다 이 소리죠. 중요한 표시했고 종도법은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 주사한 거지요. 그래서 일명 천연두 이꼴 두창 감염성 지수가 몇 %예요? 95%. 그런데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없어진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산피, 이 산업이 돌아가다 보니까 인구가 한 서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다 서울 왔지요. 인구 문제 생겼겠죠? 오염 문제 생겼겠죠? 빈부차 생겼겠죠? 이것이 산피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 그래서 우리가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다음 시대부터 1850년부터 이제 뒤까지 이렇게 오지 말고 1900년 이후부터는 여명기예요? 아니면 팔정기예요? 팔정기고 그 중간기가 황립기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때는 황립기 때 이꼴 근대는 패시들이 많죠. 패텐코퍼도 있겠고요. 패스처도 있고 이런 패시들이 있지요. 코어가 여러 가지 이제 균 같은 것도 얘기했던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패텐코퍼는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거죠. 독일이 위생 상태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19세기에 실험 위생학을 확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 소리죠. 2페이지에. 그 다음 패스처는 옛날에 뭐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가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또는 뭐 점성설도 있었고 신발설도 있었잖아요. 근데 패스처 이꼴 파스텔을 그리기도 하죠. 아니다. 음식이 썩거나 질병
질병이 있는 것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쉽게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패스처 이꼴 파스테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질병 자연 발생설을 부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고 미생물설을 주장했다 이 소리죠. 중요 피셔 드시고 그리고 또 이쪽 위생 쪽에서는 이 사람을 또 중요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이 소리죠. 백신이라는 걸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패스처 이꼴 파스테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존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죠. 패스처 또 알아둘 것이 건혈멸균, 공합증기멸균, 자원수도 문제의 국민안전처가 풀었지요. 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존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건데 펌프물로 옮겨진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균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 스노예요? 코우예요? 코우란 말이에요. 코우다 이 소리죠. 그다 있어요. 코우가 바로 있죠. 코우 그리기도 하고 네 번째 이걸 코치 그리기도 하죠. 코우 이꼴 코치 그린다 이 소리죠. 이 사람은 콜레라 균을 발견했고요. 그런데 콜레라 균은 언제 발견한 거예요? 1883년이 되는 반면에 존 스노 콜레라 역학조사는 1855년경이죠.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먼저 된 거예요?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균이 먼저 발견된 거예요? 역학조사가 먼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존 스노가 유명한 거예요. 균도 몰랐는데 어떻게 옮겨진다. 전파 경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 같은 것들을 오염된 걸 먹거나 다다고 붙어있는 서민층에서 이하 그러니까 빈민촌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 말이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균도 몰랐는데 그래서 존 스노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존 스노를 역학의 시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의 바이블이다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우는 균을 발견한 건데 1883년이죠. 비스마르크가 일명 독일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보호법을 만든 연도랑 비슷해요. 나같이 소리 내면서 읽어보라니까 그러면 안 봐도 다 외워져요. 지난번에 여기 카메라 같은 학생이 잘 외운대. 안 봐도 똑같대. 떠드니까 외워지는 거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외워지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 도서관에선 그러면 안 되고 저만 생각하니까 학생들 싸움 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집에서 중어적으로 읊어라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우 중요 표시인데 이 사람은 또 이쪽에서 승홍수 소도법을 이 사람이 또 발견한 거죠. 승홍수 중요 표시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버네드가 있죠. 클라우드 버네드 이 사람은 건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럴까 쉽게 말하면 당뇨병 이런 것들은 인슐린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호르몬 같은 것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다 이 소리죠.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유형한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는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내부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쉽게 체온이 바깥에 우리가 마이너스 몇 도라고 해서 우리 체온이 35도 떨어지거나 바깥이 40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40도로 되진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우리 내부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것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베르나드가 이꼴 버네드가.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이라는 건 사액체설, 일명 혈액, 점액, 그 다음에 황담즙, 흑담즙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것이고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건강에서. 그래서 베르나드는 항상성을 주장한 것이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라본이라는 거 그냥 한번 보고 방문 사업을 한 거죠. 보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데 우리 거기까지 나진 않을 것이고 리스터 있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리스터는 영국 사람인데 살균 소독법의 완성자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 비스마르크 아까 코우가 균 발견하고 똑같은 거죠. 1883년에 독일의 질병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질병을 케어해 준 거예요. 관리해 준 거예요. 이것이 보험에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국민건강보험 이꼴 의료보험이지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이거에 따라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시조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 현대에는 20세기죠. 우리가 위생은 어떤 나라가 많이 했다고 썼어요? 미국 어원이에요? 일본 어원이에요? 미국 어원이죠. 그래서 위생학과 환경위생학과 환경보건학이 같다 얘기했던 거죠. 내가 첫날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에 대한 말들을 많이 써. 일본 말들을. 그래서 위생학이랑 환경위생학이라는 거를 공무원에서 했었어요.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방직에서 환경위생학을 환경보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위생이라는 건 독일과 일본 어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보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똑같은 깨끗하게 하자는 것도. 그래서 일제문화 청산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때는 또 어느새 슬며시 또 서울은 위생학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어원을 다 바꾼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어떤 말을 썼다는 거예요? 보건학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무원에서 보건학을 쓰는 것은 그 어원을 따른 것이고 위생은 일제문을 따른 거다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생이라는 말을 썼던 것을 보건학이라고 했다는 거죠. 중요 표시 WHO 발족됐고 영국 보건부가 있고 1차 보건의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알아보시자고요. 그럼 이제 1번을 풀게 되면 중요 표시했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산업혁명은 어느 시기예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인데 일명 여명기 이꼴 요람기죠.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일명 산업혁명과 이꼴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명기죠.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프랭크는 위생행정, 일명 바꿔 말하면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언제 썼어요? 여명기죠. 그러니까 보건에 대해서 또는 산업보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인구조사도 왜 했겠어요?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1749년에 스웨덴에 처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건 대통령 지돈 가지고 해요. 국회의원 지돈 가지고 해요.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명 뭐가 되냐 그러면 산업혁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금도 걷어야 되고 보건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가 산업혁명과 직결된 거죠. 산업혁명 이꼴 여명기 이꼴 요람기 또는 이꼴 근세 그리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황리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대죠. 근대고 발전기는 뭐라 그래요? 1900년 이후부터인데 이것은 현대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고대기, 중세기, 그 다음에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이렇게 되는 거네. 답은 몇 번? 네 번째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패스처는 미생물설을 주장한 거죠. 질병은 모든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멸균병 같은 것도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패스처와 코우는 어느 시기 때 얘기했느냐. 근데 이 패스처도 있지만 페텐코퍼 독일의 위생학교실을 창립한 이 시기도 어느 시기예요? 황리기죠. 황리기다 이 소리죠. 그럼 답은 몇 번? 황리기가 되는 거죠. 5번 보세요. 존 스노우가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지요. 그랬는데 펌프물로 옮겨진다. 1813년부터 1858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논문은 죽을 무렵에 했다는 거죠. 1855년이니까 1850년까지가 여명기니까 황리기 때 했다는 거죠. 태어나기는 우리가 여명기 때 태어났지만 죽은 거가 그러니까 논문 발표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55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코우는 언제 균을 발견했다고요? 약 30년 뒤에 1883년에 콜레라 균이 이거다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을 역학조사로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학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위장계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비위생적으로 하면 물로 인해서 옮겨질 수 있다. 특히 서민층에서 다닥이 붙어 있으면 많이 빈민가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는 거죠. 그럼 벌써 차단 방법 나온 거죠.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물을 소독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다 이 소리죠. 위장계니까 소화계다 이렇다 이 소리죠. 옆에 있으면 옮겨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1번 맞죠? 두 번째 역학조사에 좋은 신뢰가 됐다 맞죠? 세 번째는 감염설을 입증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옮겨진다 전염병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코우가 콜레라 균 발견 후냐 전이냐 약 30년 전이죠. 27년이니까 약 30년 전이죠. 다음 몇 번?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질병 내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미생물설을 주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번째 패스처 이꼴 뭐가 된다고요? 파스텔을 그리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7번 중요 표시 질병 발생의 주요 인자 찾아라 그러면 질병의 3대 인자 또는 역학의 3대 인자죠. 그럼 이거 어떤 거 찾는 거예요? 병인 숙주 환경이죠. 병인에는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 다음에 뭐 빈부차 이런 거 쭉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질병의 3대 요인은 병인 숙주 환경.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8번도 중요한데 풀기 전에 해설을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7번의 해설이 있죠. 2번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질병은 잘 들어보세요. 양가루 첫 번째 질병의 발생 모형이 있지요. 근데 양가루 두 번째도 질병의 발생 모형이에요. 그랬는데 양가루 1번은 질병 또는 질병 유행 발생의 설명 모형. 여기에는 거미줄 모형 이꼴 원인만 모형 그랬죠. 거미줄 모형 하면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거 생각 안 나요? 맥마니 병인 숙주 환경이 어우러져가지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맥마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복잡하게 됐다. 그거 생각나죠? 질병의 3대 요인은 첫 번째 어떤 거냐 그러면 병인. 첫 번째 병인이 없으면 생물학체에 들어가는 병원체도 된다 그래서 어째 근데 정확하게는 병원체다 병인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숙주는 나라는 거죠. 세 번째 환경이다 이 소리죠. 이 세 가지가 일명 맥마니 거미줄처럼 됐다 이 소리죠.
질병이 아주 복잡하게 생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명 지렛대저울, 생각나죠? 지렛대저울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존 가든이 양팔저울이죠. 병인이 있고 숙주가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나게 돼요. 이걸 지렛대저울이죠. 이걸 어떻게 돼요? 양팔저울이죠. 오른쪽이 병인, 이쪽이 숙주죠. 환경이 딱 중간에 있죠. 딱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 평형을 이루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균이 독하든지 숙주가 감성이 높다든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환경은 가만히 있는데 근데 환경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이거에 따라서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지렛대저울 그래요. 또 지렛대저울이 양쪽에 있는 거 찾아라 그렇게 돼요. 그럼 병인과 숙주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 다 이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레박형이 있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학에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맥만이 얘기한 거미줄 모형. 그 다음에 존 가든이 얘기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렛대저울, 양팔저울. 그런 다음에 수레박형이 있다는 거죠. 수레박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수레박형은 병인 숙주 환경이 관여하는 거가 아니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거죠. 수레박형은 이거죠. 말 그대로 수레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타이어 보게 되면 이렇게 타이어를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면 돼요.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레박형은 여기다 쓸까요? 수레바퀴를 카메라가 수레바퀴는 여기다 쓰자고. 수레바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수레바퀴는 여기 유전이 있지요.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전은 환경이에요? 숙주 내에 있는 거예요? 숙주 내에 있는 거죠. 숙주 내에 유전이 있고 질병이 발생하면 유전이 있고 숙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숙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숙주 안에 유전도 관여하고, 그럼 이 유전이라는 것은 이걸 설명하면 학생들이 알아들으려나 못 알아들은 건 보건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연구사 이런 사람.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 들으니까 공중보건학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해요. 집단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단면역이라는 것은 70% 이상 면역이 되면 유행을 안 해요. 환경 쪽 그냥 들어요. 가볍게.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을 그걸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는 건 100명 중에서 70% 이상 면역이 돼야지만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건 병원체를 넣어주는 것이고 독소가 질병을 하면 독소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면역이 생기기도 하죠. 얘기했잖아요. 능동면역은 우리 주위에 균이 없어 일부러 넣어주는 거가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죠. 그때 자연능동은 내가 스스로 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 없으니까 일부러 주사를 맞춰서 균을 넣어줘서 사람들한테 면역을 만들게 하는 게 있죠. 이게 인공 능동면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어떤 질병이 유행이 지나가요. 100명 중에서 유행이 지나간다면 70명, 80명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면역이 70% 이상 됐다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질병이 오더라도 유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뭐라는 거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왜 태어나자마자 비형간염 맞췄고 BCG 예방접종 맞췄지요. 2개월, 4개월, 6개월에 DPT 예방접종 했죠. 그랬는데 이것들을 국민의 도리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균을 접한 것과 안 접한 것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이 틀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엔 강한 족이 있고 약한 족이 있죠. 유전적으로 앞에서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 흑인하고 백인이었을 때 똑같은 결핵을 노출하면 누가 많이 걸려요? 누가 많이 걸린다고? 흑인이죠. 흑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흑인이 거무득딘해가지고 건강하니까 안 걸릴 것 같지만 결핵에 대한 노출은 누가 더 많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백인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백인이 면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그러면 숙주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으로 어떤 전염병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숙주가 행태에 이제 숙주가 어떻게 행태를 했느냐, 내가 예방접종을 했느냐, 했으면 면역이 생겼죠. 아니, 유전자 자체가 흑인과 백인이 있을 때 결핵은 흑인이 더 높다 이런 말 했잖아요. 유전자 자체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숙주가 또 면역을 예방접종했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했느냐, 그럼 면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돌 때 걸릴 수가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숙주도 관여하고 숙주 행태도 관여하고 유전도 관여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지울게요.
관여하고 어떤 것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그리고 이 환경에는 물리적,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이 있겠고 생물학적 환경이 있겠고 사회적 환경. 이거지요.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환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시간에. 이건 이제 세 개로 그렸지만 지금은 여기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한 거예요. 이런 시간에 간단하게 할 때 숙주의 유전적 핵을 기준해서 환경이 어우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환경이 어떻게 어우러진다를 썼어요. 세 가지로 나눠 이제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게 없으면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된다. 이거 얘기죠. 그따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그 종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우린 했나? 여기 공중보건에서는 가르칠 때는 여기는 안 했을 수가 있겠다. 우리는 옌병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많았다 그랬었잖아요. 옌병은 장티푸스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옌병할 육두문자 욕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는 거냐면 조선시대 때나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장티푸스에 취약하대요. 똑같은 황인종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세균성 이지를 더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티푸스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는 거죠. 이때 감수성은 썩썩터비를 뜻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세균성 이질은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황인종이라도 그 유전자 자체가 질병에 강한 유전자가 있고 약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숙주에 들어가는 거고 요때 숙주는 뭐가 돼요? 행태에 따라서 내가 예방접종에 참여해서 면역을 했느냐 아니면 아니 난 그거 안 한다 이거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겠죠. 면역 상태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질병을 관여하고 환경이 곤충이 많다면 우리가 보게 되면 말라리아 모기가 있으면 일본 내염이 유행을 해요. 말라리아 모기가 유행을 하면 말라리아가 유행을 해요.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이 유행을 하려면 작은 빨간 모기가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빈무에 차해서 왜 그러면 영양이 똑같이 먹었더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신생아들도 건강한 똑같은 균이 들어갔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는 살아있죠. 근데 약한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취약한 환경이면 금방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다이어트는 너무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적당히 해야지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따위 소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굶으면서 건강검진 하라고 과태료 낸다 해서 안 하려다 하도 하라 그랬어. 그냥 하러 그래 이참에 하러 가야지 그랬는데 한 12시간을 굶으니까 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살은 아니구나. 밥을 먹었어도 밥을 안 먹어도 남아있는 것이 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도 쑥 들어가고 칼밑뼈도 보이고 그럼 이건 진짜 배가 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밥배라는 거잖아요. 밥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가 등에가 붙은 거 이거는 진짜 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몸무게가 쭉 빠지는 거 보면 빠지더라니까 2kg는 금방 빠지더라니까 아 나는 이게 밥배였었구나. 나는 밥을 배고픈 걸 안 참거든요. 땡기느라 먹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자동적으로 나는 별로 그렇게 식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땡길 때를 많이 먹고 안 땡길 때가 주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땡길 때 안 먹고 땡길 때도 안 먹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땡길 때는 하루에 10번도 먹어. 근데 그러고 나면 안 땡겨요. 안 땡기는 데 가서는 먹을래도 욕지기가 나죠. 안 먹어요. 그따위 소리죠. 내가 그거가 어떤 균이 들어오더라도 건강해야지 체력이 버텨나갈 수가 있죠. 나를 만약에 내가 누워 생각한 거야. 3일 굶으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배가 하루도 안 굶었는데 배가 등대가 붙었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막 이렇더라고요. 3일 굶으라 그러면 배가 진짜 눈도 쑥 들어가고 막 어지럽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밥배구나. 그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살이 진짜 있는 거라면 견뎌낼 수 있겠지요.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빈부 차이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런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해가 됐죠? 그런데 눈 씻고 봐도 어디 아까 지워졌네. 여기 병인 있죠. 여기 3대 요소에서 질병의 3대 요인에서 뭐가 되는 거야? 3대 인자. 소위 첫 번째 병인, 두 번째 숙주, 세 번째 환경 중에서 병인 있다 없다. 병인은 눈 씻고 봐도 없지요. 수레바퀴형은 병이 있다 없다. 이게 수레바퀴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 잘나는 거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환경문 이렇게 설명하더라니까 요것이 숙주 유전이 내면이죠. 내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환경은 이게 지금 이것이 어떤 거예요? 환경, 물리적 환경 이거 환경이에요. 환경은 외부지요. 내면과 숙주 내면과 바깥에서 의해서 있는 것이 어떤 모형이냐? 어떤 거예요? 수레바퀴형이죠.
수레바퀴 이렇게 나기도 하더라니까.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개 하는 건데 하나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달 안 외웠다 그러면. 그런데 요즘 학생은 그냥 단답으로 외우는 답만 주세요. 답만 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됐죠?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말하는 것은 역학 전공에서 말하는 거예요. 역곡 전공에서는 일명 원인만 모형을 거미줄 모형 그리기다가 이걸 다인살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을 지렛대적으로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 이것은 전공역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가는 두 번째는 또 질병을 생태학적 모형 그리게 돼요. 그럼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건 역삼각형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역삼각형이라는 게 잘 보세요. 카메라 낼 수 있으면 크게 비춰주세요. 병인이 있죠. 그 다음에 숙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환경이 있다는 거 이렇게 환경. 이렇게 역삼각형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 소리죠. 공중보건 쪽에서는 또 보건 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삼각형. 그런 다음에 거미줄 모형. 이거죠. 맥만 얘기했던 아까 지웠던 거. 거미줄 모형. 이꼴 맥만 얘기한 병인 숙주 환경이 거미줄이 어디부터 시작된지 모른다. 거미줄 모형. 이꼴 다인살 그리기다 하죠. 복잡 다인살 얘기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원인막 모형 또는 거미줄 모형 그리기도 하고요. 수레바퀴형 그리기도 한다 이 소리죠. 됐어요? 이거는 공중보건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거미줄 모형이든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인망이든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이든 다 어떻게 돼요? 병인 숙주 환경이 질병의 3대 인자지요. 그런데 아닌 것이 있죠. 수레바퀴는 어떻게 돼요? 병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됐죠? 그래서 받고 그런 다음에 양가는 세 번째 보세요. 질병의 3대 요인은 병인 숙주 환경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병인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건 쪽으로 역학에서 몇 개 떼왔기 때문에 병인이 꼴 어떤 말도 쓰는 거예요? 병원체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병원체는 우리가 이걸 연결시킨 걸 내가 끄는 거예요. 일단 생물학적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지하죠. 물리적인 거, 화상. 그 다음에 뭐 손을 베었다 이거죠. 그 다음 화학적인 것은 내인성 화학물질, 외인성 화학물질,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쉽게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걸리는 건 당뇨병.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자살 같은 거 할 때 어떤 화학물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썼어요. 외인성 화학물질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서 영양이 부하거나 빈하거나 이것도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병인이죠. 그 다음에 숙주는 유전이 관여하는 것도 우리가 병인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숙주를 또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숙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감수성, 이때 감수성은 질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면역은 막아낸다는 거죠. 이것과 관계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기억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숙주의 기능적 방어 능력 창조주가 만들 때 눈썹 같은 것도 틱업을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머리통도 고를 보호하자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연령에 따라 틀리지요. 근데 우리는 관행상 어린아이들은 호흡기가 많이 걸린다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될 때는 누구부터 어떤 것부터 겪은 거예요. 어린이부터 났기 때문에 그때 예방접종을 다 했기 때문에 어른은 안 걸린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걸리지 않은 페로이섬이라는 데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홍역균을 노출시켰더니 누가 많이 걸리더라? 똑같이 걸리더라 이 소리죠. 그런데 누가 또 치사율이 높더라? 어린아이랑 어른이랑 누가 치사율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사율이 높더라 이 소리죠. 따라서 아기들이 걸리는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질병을 어른이 걸리면 더 치명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집단 면역에 보건적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런 거? 그따위 소리죠. 이거 여기는 이제 환경위생이니까 깊이 안 한 것이고 공중보건이나 보건 쪽에서는 그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 이 소리죠. 이게 페로이즘에서 실험을 했더니 그렇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질병이 한 번도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기들이 걸리는 호흡기 질환을 우리가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건 어른들도 다 어렸을 때 맞아서 안 걸리는 거지. 만약에 똑같은 균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처녀지, 그걸 처녀지 그래요. 거기에 어른과 아기가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죽느냐? 똑같이 걸리지만 영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죽어요. 그거다 이 소리죠. 어른이 더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집단 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행을 쭉 지나가면 면역이 생기죠. 그러다 나중에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죠. 왜? 일명 면역 걸린 사람이 죽었다든지 딴 데로 갔다든지 그럼 면역이 70%가 안 되죠. 그럼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또 유행을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한동안 또 유행을 안 하죠. 3~4년 안 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자가 빠져나가죠. 그럼 바꿔 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죠. 감수성이 높아지고 면역자가 떨어지면 또 유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 유행을 휩쓸고 가면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집단 면역이다 이 소리죠. 허드 이뮤니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보건 쪽에서. 그런 말 듣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다 이 소리죠. 보자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연령, 종족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 면역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거죠. 여기 숙조. 그따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생적 습관. 그래서 요즘은 대장암을 매해 받아요. 왜? 식이섬유를 안 먹어요. 주위에서도 보게 되면 20대, 30대 초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먹더라고. 라면도 그 라면만 먹죠. 그럼 그 탄수화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이섬유를 왜 안 먹냐고. 안 먹어요? 먹어, 여기. 안 먹어? 왜 안 먹어? 거기는. 먹어? 먹어. 그런데 나는 먹어요. 왜 그러냐면 섬유질을 안 먹게 되면 변비도 생기고 변비가 반드시 대장암에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배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식이섬유 음료 사 먹지 말고 왜 돈을 쳐드리면서 옆에 식이섬유가 널렸는데 그걸 안 먹고 먹냐고 이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적 습관도 있지만 식생활 같은 거에서 많이 오기도 하죠. 습관도 있고 상수도의 위생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나는 수돗물을 안 먹고 한강물을 먹었다. 그럼 소화기가 많이 날 수 있겠지. 이런 거다 이 소리죠. 그다음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매개곤충 같은 것들이 없다 그러면 절대 모기가 옮기는 일본 내용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자화한다는 거지.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알아보시자고요. 7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 중요 표시했죠. 그 다음에 8번도 하나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첫 번째 질병의 3대 인자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병인은 박테리아 이꼴 세균이에요. 박테리아 이꼴 세균이란 말이에요. 곰팡이가 옮기는 질환도 있지요. 무좀 같은 게 곰팡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토양에 따라서 어떤 습하냐 아니면 건조함에 따라 질병을 올 수 있죠. 우리가 20대 중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지금 그 난청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게 소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귀에다 꼽지요. 내가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맨 첫 번에 얘기했었지요. 이어폰을 지금 카메라도 오늘 처음 했으니까 귀에다가 조그맣게 들어요. 내 소리가 원래 큰데 자네 귀에다 조그맣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동영상은 집에서 볼 때는 이어폰을 끼지 마시고 스피커폰으로 하세요. 난창이 오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오래 끼면요 공부를 오래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렇게 귀에서 열 같은 게 날 거예요. 내가 다 해봐서 안다니까. 그럼 난창이 오죠. 난창이 온다고. 귀는 사람마다 틀려요. 감각이 틀리다고. 그래서 적은 소리에도 난창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막 MP3도 있고 여러 가지 이어폰 끼는 것도 있고 막 이러죠. 이러다 보니까 또 요즘 동영상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질병이 소음성 난청이에요. 소음성 난청은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구적인 난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 이런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기 있죠. 오염 같은 것들 있잖아요. SO2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률이 어떠냐, 유병률이 어떠냐 이런 거 있죠. 숙주는 성 연령에 따라 틀리는 거죠. 환경은 경제적 상태 이런 것들 좌우한다 이 소리죠. 병인은 매개곤충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파리, 모기는 환경이죠. 다음에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도 보세요. 병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래요. 생물학적이라는 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죠. 물리적인 것은 화상 생각하면 되고요. 화학적은 외인성 화학물질 어떤 뭐 먹고 죽었네 이런 거 자살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자살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내인성 화학물질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생물학적 병원체가 있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감수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질병을 받아들인다. 숙주지요. 그런 다음에 매개곤충은 어디예요? 환경이죠. 다음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0번 중요 표시 지렛대 저울의 양쪽에 있는 거 찾아. 9번도 중요 표시예요. 10번은 지렛대 저울 이거죠. 이거 지렛대 저울 병인과 숙주가 되는 거죠. 환경은 가만히 있고 그렇다 이 소리죠. 이게 이제 기울어졌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답은 우리가 지렛대 저울에 양쪽 저울에 있는 거 찾으래요. 어떤 거예요? 유전이에요? 병인이에요? 병인이죠. 환경은 중간에 있는 거죠. 숙주가 있죠? 답은 몇 번? 거기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1번 보세요. 질병 발생의 특징에서 환경부 문제는요. 7급이든 9급이든 비슷한데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학생들이 몇 개 적죠 이렇게. 어떤 애는 다 토해 오기도 하는데 2015년인가 언제 7급 보내 학생들 꽤 많이 적어놨던구만. 몇 개 적으면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아 이런 틀은 났었겠구나 안다고. 그래서 복원한 거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연구사와 충남 문제도 복원한 거지 100%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가 정확하게 공개한 것이냐? 서울연구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 그러면 저거 있죠. 국민안전청. 이거는 공개한 거예요. 근데 국민안전청 되기 전에 해양경찰청 거는 복원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원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렇게 패턴이 나는 거다 이거지만 우리가 공개한 것도 오답이 있는데
복원한 건 더 오답이 있겠죠. 이래서 감을 잡으라고 하는 거지 100% 그렇게 달달 그것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 주세요, 답 주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죠. 그 답만 주세요, 답만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보자고. 11번 보세요. 11번은 질병 발생해서 중요 표시 틀린 걸 찾으라는데 이대로 이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책에 원문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원문도 잘못 붙인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보자고. 잘 봐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병인 숙주환경. 병인 숙주환경.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우고. 이게 양팔정을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근데 질병은요, 발생을 하려고 그러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관여해요. 우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질병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여러 인자가 관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레바퀴형은 숙주, 유전, 그 다음에 환경이라 그러지만 그거 아닌 것도 관여하기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질병 발생의 모형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맥마안이 복잡다양하다. 병인, 숙주, 환경에서 어떤 게 많이 관여하는지 모른다. 아주 머리 아픈 것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프린트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병인이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가 1번이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은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1번 상태가 됐을 때 2번은 병인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잖아요. 병인이 기울어졌는데 해설을 먼저 보세요. 해설 같이 보고 보세요. 1번은 건강한 사람이고 2번은 병인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말하면 기울기를 그을 것도 없고 병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병인이 이렇게 인이 이렇게 됐고 숙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숙주가 말 그대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병인이 독해서 동력이 강해서 또는 감염력이 세서 우리가 질병을 현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염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병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죠. 일단 감염부터 돼야 되는 거죠. 감염력은 이 한 마리가 내 몸에 들어가서 10마리, 100마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냥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10마리, 100마리 키우는 능력을 감염력이죠. 그 다음에 이 키운 것들이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의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병원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어떤 거예요? 동력이죠. 근데 이것은 균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광경병을 얘기했죠. 개가 걸리면 미쳐날 때는 건 광경병, 근데 사람이 걸리면 공수병 그러죠. 이것은 감염력도 100%, 병원력도 100%, 동력도 100%.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강해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숙주가 감수성이 높아져가지고 일명 질병을 받아들이는 몸이 약한 거죠. 몸이 약해서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2번은 그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은 일반적으로 동력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균이 독해서 이거지요. 그 다음에 감염력성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몸은 숙주는 나죠. 숙주는 약해졌고 균은 독하고 그래서 기울어졌다 이 소리죠. 그렇다 이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주가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숙주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이건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숙주 세 번째는 이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잘 봐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감수성이 증가한 거예요. 감수성이 증가한 건데 환경은 그대로 있죠. 환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감수성이 증가한 이유가 왜 감수성이 증가했느냐? 아까 집단 면역 같은 거예요. 집단 면역 같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유행이 지나가면 막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면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유행을 안 하죠. 70% 이상 면역이 되면 알아서도 면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질병을 앓고도 면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는 잘 살고 그런 나라들은 일반적인 질병들이 유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기 호흡기가 유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주기에 예방접종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때는 감수성이 증가했느냐? 면역자가 죽지요. 외부에서도 들어왔지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면역된 사람이 70명이었었는데 30명이 죽고 태어난 사람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30명이 나왔어요. 그럼 면역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뚝 떨어진 거죠. 바꿔 말한다면 감수성자가 증가된 거죠. 이럴 때는 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 이것도 할 거 없이 감수성이 높아지고
균들이 많아지면 깨진다는 거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감수성이 증가한 이유는 환경 그대로 있지만 숙주의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항체가 떨어졌다든지 이거지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아까 유행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대충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아까 질병이 생겨서 균형이 깨지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죠. 여러 가지고 설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생아들 그 사망한 원인도 추정만 할 뿐이지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역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를 똑같은 균에 노출될 때도 어떤 애는 살고 어떤 애는 사고가 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질병이 똑같은 균에 노출되더라도 사람이 유전자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틀리고 받아들이는 이거 거의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픈 것이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자를 뽑더라도 미달이 되죠.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자를 뽑는데 응시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역학은요 머리 아프거든요. 내가 4학기를 들어 2학기는 대학원 때 2학기는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서울대학교에서 김정승 교수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분한테 2학기를 듣고 2번을 듣고 그 다음에 2학기는 청동을 들었어요. 들어도 머리 아픈 것이 역학이에요. 역학이라고. 그런데 책에서 요즘 내는 거 보면 그분 책을 지금은 안 나와요. 우리 때는 그 책을 그분이 썼었는데 근데 거기서 툭툭 나는 것이 거기서 내들어서 우리 때 배웠던 사람들이 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역학은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픈 게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메르스 나고 2016년 1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응시위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했어요. 그만큼 역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학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역학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못 덤벼드는 거예요. 역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역학이다 이 소리죠. 보자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이론상 보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뜻이고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환경이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다 이 소리죠. 이쪽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이 났다는 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홍수가 터져서 똥물이 다 나왔어요. 나왔다 이 소리잖아.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갔다 얘기를 하게 되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똥물이 다 나왔다 해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똥 푸는 화장실이라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환경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감수성이 증가해서 깨졌는데 그 이유가 대기오염이죠. 대기오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호흡기 질환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종합계획에서 써놨을 거예요. 폐쇄성 폐질환은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이것이 만성이 되는 거죠. 그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유가 금방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기침 같으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광산에서 오래 일했다든지 먼지가 나는 곳에서 많이 일했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 보게 되면 2015년, 16년, 17년에 뭐가 많이 일어나요? 저 중국에서 막 뿜었다 그러지만 실제 우리도 뿜었다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미세먼지로가 돌 때는 외출하지 말라 이런 거 하죠. 이런 걸 노출하게 되면 폐쇄성 비질환, 만성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몸이 깨지는 거죠. 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환경이 병인 쪽으로 유리해지고 바꿔 말하면 숙주는 약해진다는 거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균형이 깨졌다 이 소리죠. 그래서 숙주의 감수성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병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지만 대기오염은 그렇지만 병원체가 변할 수도 있죠. 이게 홍수로 인해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영양물질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일로 가기도 하지만 균들이 똥 푸는 화장실에서 세균성 이질 똥을 누가 싸놨어요. 근데 이것이 장마가 져가지고 다 이렇게 화장실에도 물이 차가지고 다 이렇게 나왔다 이 소리죠. 그래서 2000 몇 년도더라? 13년인가 14년에 강남이면 못 사는 동네예요?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다 장티푸스 환자가 상당히 갑자기 막 발생했죠. 똥물 같은 것들이 막 퍼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정화조에 있는 똥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버거리 친 거지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소리죠. 장마가 지게 되면 균들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지만 기아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떠내려가면 숙주가 먹을 게 없지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째는 홍수가 나와서 균이 접촉하는 것도 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반드시 이렇게만 집어넣는 게 아시죠? 똥뚝 안에 있는 쉽게 변수에 있는 똥물이 다 나와서 그럴 수도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5번째는 숙주 쪽으로 갔지요. 숙주 쪽으로 간 것은 병원체가 환경 변화로 숙주 쪽으로 간 것은 병원체 활동이 쉬워졌다는 거죠. 쉬워졌는데 쉬워진 이유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숙주가 뭐가 되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아까 같이 똥물이 나와서 이 숙주가 몸이 약하니까 들어갈 확률이 높죠.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상수도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썩은 물을 먹겠죠. 이래서 숙주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수돗물을 먹을 때는 다 소독해 준 거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돗물을 못 먹으면 숙주들이 뭐 그 소독을 안 한 걸 먹게 되면 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원지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종족 번식할 기회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명 병원체 활동이 쉬워졌다. 그래서 상수를 안 먹고 그냥 똥물을 먹었다기보다는 상수 시설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불량하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져서 그러기도 하지만 장마가 나가지고 다 먹을 걸 실려 갔어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죠. 기아로 인해서. 그럼 질병은 아주 좋은 거죠. 균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 이 소리죠.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밀집된 상태에서 환경이 불량하면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홍수도 거기다 집어넣죠. 홍수는 병원체 이런 것들이 상수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뭐가 되냐면 똥물이 그냥 나와서 했을 때도 S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졌는데 어디 보냐 그러면 문제를 가보자고. 11번이 1번 보자고요. 1번은 첫 번째 생태학적 모형은요 어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면 15번을 봐야지 하는 거예요. 15번의 해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라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의 3대 요인은 병인, 숙주, 환경이에요. 그런데 생태학적 모형과 생의학적 모형과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또 질병의 3대 요소하고 틀려요. 내가 뭐 환경비 이렇게 깊이 안 냈을 것 같아. 뭐가 되냐면 이 뜻이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생의학적 모형은 질병이 3대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생의학적 모형은 학자가 인간을 몸을 일명 기계로 본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세균이 들어가서 질병을 온 거예요. 이것이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질병이 발생하는 건 오직 균이 작용한 거예요. 사람은 기계를 보고. 그래서 일명 균이 들어가서 기계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건 현대의학에서 쉽게 말하면 요즘 현재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생의학적 모형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균에 의해서만 질병이 생각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것이 균에 의해서만 질병이 와요? 아니죠. 스트레스 걸리면 모두 와요. 정신병도 걸리죠. 우울증, 조증 이게 더 많죠. 그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생의학적 모형하고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은 지금 요 생태학적 모형과 생의학적 모형과 사회생태학적 모형은요 질병의 3대 요인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건 보건적으로 어떤 것이냐? 생의학적 모형이 있고 이건 오직 균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고 거기 어디 해설이 있을 거예요. 해설 보면서 들어요. 나는 그냥 다 읊었지만 몇 번의 해설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15번 해설 있네. 거기 생의학적 모형은 일단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것은 일명 현대의학에서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건 우리가 보게 되면 병원, 의원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여한 것도 있어요. 항생제 개발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의학적인데 정신과 육체를 따로따로 놓은 거예요. 이것이 생의학적 모형이고 그런데 여기에 건강에 한계가 있더라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걸리는 당뇨병이라든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병은 뭘로 해석을 할 거냐 이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아니다. 질병은 요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생태학적 모형은 질병의 3대 요인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15번은 질병의 3대 요인이라고 그래요. 건강과 질병이에요. 건강과 질병 또는 건강과 보건이죠. 이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 우리가 질병의 3대 요인과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복잡 다양하게 생긴다. 그런데 이때 가장 복잡하게 관여하는 것이 환경이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만성 질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당뇨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생태학적이에요. 이거는 원래 행정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건행정. 그래서 내가 그때 보건행정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보세요. 일단 균이 들어와서 걸리는 것은 생의학적 모형. 육체와 정신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원화시켰다는 거예요. 일원화예요. 이원화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질병의 3대 요인은 병인, 숙주, 환경이 관여했다는 것이 일명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또 지렛대적으로 그러거든요. 평형이 됐을 때 건강한 거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설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나는 술 먹기 싫어요. 그런데도 술 퍼먹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나빠져요? 간이 나빠지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밥 제때 못 먹고, 그 다음에 먹었다 안 먹었다 위가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건 생길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심장병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시킨 것이 사회생태학적. 이거는 숙주의 행태가 좌우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 틀려진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균과 관계된 것이 생의학적. 그 다음에 생태학적. 병인 숙주 환경 있죠? 양팔적으로 그렇게 단다 이 소리죠? 이거는 아까 질병의 3대 요인과 다른 거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접대부터 해야 되죠? 담배도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숙주 행태에 따라서 걸리는 만성질환 같은 것들 설명하자고 나온 것이 사회생태학적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렇고 네 번째는 내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 스트레스 받으면 누워서 퍼먹는 거냐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거냐 이거에 따라 질병 틀려지더라 이 소리죠. 아 이거 들었는 거 이러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속이 아프다며 거기는 누가 스트레스를 주면 꽁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안 그러려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 자꾸 여운이 남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지요. 그럴 때는 내가 나를 뭐가 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후를 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다 올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따위 소리죠. 그런데 먹는 걸로 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올 수 있겠죠. 올 수 있다 이 소리죠. 밥 먹고 승질 나가지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안 먹는 사람 있죠. 여러 가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나는 안 맥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몇 킬로 빠진 건 쑥이야. 왜 그러면 승질 나니까 안 먹잖아. 며칠도 굶어. 근데 그럴 땐 배도 안 고파요. 그땐 또 어지럽지도 않아요. 근데 배고픈 걸 안 먹으면 또 어지러워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검사 받으려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배에서 꼬르거리고 내 다시는 안 받는다는 거야.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안 했더니 그렇더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라논데 장관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병인 숙주 환경에다가 숙주의 행태도 관여하고 숙주 행태 있죠. 숙주의 행태도 관여하면서 뭘 한 거냐 그러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됐느냐. 보건의료 쉽게 옛날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강보험이 된 나라와 안 된 나라는 건강 차이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제로 다 조금 돈 내서 모아둔 돈이에요. 그렇지만 직접 내가 피부로 접하는 돈이 많으면 못 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 받으면 조금 지금 여기 복지 많이 해준다 그러죠. 지금 20대 30대 직장 하면 나중에는 얼마를 낼지 몰라. 연금 늘었고 이렇게 퍼주면 복지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본인들이 다 돈 낼 돈이에요. 지금 공무원 막 증가시키죠. 그럼 그 돈 누가 줄 거냐고 세금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는 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중 후세들한테 다 이걸 떠매는 길면 될 것이냐. 그것도 괜찮다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독박 쓰느냐. 20대 30대가 독박 쓰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잖아. 그럼 이런 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보건의료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 틀려진다. 이것이 일명 총체적인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건 쪽이 아니라 쉽게 생의학적 모형은 의료진들이 하는 거. 균에 의해서 질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것은 병인 숙주 환경 지렛대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래서 해결을 못하는 심장병과 당뇨병은 사회생활하면서 생겼으니까 만성질환이죠. 이걸 설명하자 하는 것이 앞에다 하나 더 붙인 거지요. 개인의 행태 있죠. 이것이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러면 병인 숙주 환경에다가 개인의 행태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밥을 먹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누웠느냐. 이거에 따라 틀려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은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죠. 보건의료 서비스, 개인의 행태, 그 다음에 숙주, 환경에다가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관여해서 인간은 건강이 어떻게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봤고요. 요걸 보면서 했는데 내가 보건데 환경부에서 여기 건강과 질병까지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짜집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일단 보자고.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거 이거예요. 병인 숙주 환경이라 이 소리죠. 병인 숙주 환경 지렛대 저울의 모형이라고도 하면서 병인 숙주 환경이 평형이 깨지면 깨지면 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고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된다고? 질병이 건강하다는 거다 이 소리죠. 질병이 없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점은 그러니까 병인이 강해서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병인으로는 콜레라 균의 요인으로 감염력과 병원성이 증가한 거죠.
균이 증가했고 콜레라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숙주의 감수성이 증가됐다. 이 소리죠.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번은 숙주 요인에게 감수성이 감소 요인이 있다면 기근으로 그러면 숙주가 감수성이 감소되면 질병이 발생을 해요?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기울어졌다는 건데 숙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수성이 증가돼야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감수성이라는 말을 알아야지만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질병을 받아들이니까 숙주가 몸이 약해져야지만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다 이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감수성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지요. 그래서 벌써 틀렸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그거가 틀렸는데 가령 얘는 5번 예예요. 가령 기근으로 영양 상태가 나쁘다든지 개인 위생이 불량하다든지 그러면 콜레라 예방접종을 안 했다든지 그렇다면 5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콜레라 예방접종을 안 한 것은 숙주 문제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 섞어놓은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핵심이 감수성이라는 말을 알았나 몰랐나 요걸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보고 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준 거다 이 소리죠. 그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환경은 물리적, 환경, 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사회, 문화 통틀어 말하지요. 그러면데 인간과 병인 사이에는 지렛대 역할하며 지렛대 역할하죠. 4번은 병인에게 뭘 한다고요? 4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병인 쪽으로 간 거죠. 유리하게 간 거죠. 그럼 병인은 유리하게 갔지만 숙주한테는 나쁜 작용 한 거다 이 소리죠. 그 뜻이라고. 그 다음에 5번은 병원체에게 유리한 작용을 한 거죠. 병원체에 유리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숙주가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숙주가 감수성이 병원체에 유리하다는 건 숙주가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건 여기서 아마 설명하자는 건 이거였을 거예요.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건 숙주가 몸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병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들이 있다 그러면 질병은 생긴다. 바꿔 말하면 균형이 깨진다 이 소리죠. 요것이 생탁적 모형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부에서 꽤 깊이 나는 것 같으네. 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 소리죠. 거미줄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이죠. 그 다음에 수레바퀴는 뭐가 돼요? 거기 보게 되면 숙주의 유전자 쾌감을 기준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환경이죠. 그럼 이것이 다 복잡하다는 거죠. 어떤 질병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다인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번이 답이 되는데 두 번째, 병인을 강조한 거냐?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일 병인론이냐? 아니죠. 네 번째, 역학과 기능이냐? 아니죠. 5번께 답이 없어요. 1번이죠. 아무튼 질병은 상당히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만뿐만이 아니고 설명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다 중요 표시하라는 거에 7번부터 15번까지 13번은 수레바퀴형의 인자가 아닌 거 찾으래요. 숙주 맞죠? 병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죠.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없으면 물리 환경도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고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설명한 김에 같이 보는 거예요. 외부 인자가 지워졌네? 어디 갔어? 왜 지워졌어 이것이? 수레바퀴 외부가 환경이죠. 숙주의 유전을 먼저 했지만 이게 숙주 유전 내부죠. 내부. 그 다음 외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 물리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없으면 물리화학적 찾아야 된다 그랬었죠?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이 없으면 사회 경제적 환경 찾으려 했던 거죠. 이렇게. 이것이 외부죠. 이거 내부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은 어떤 게 답이 되는 것이냐? 외부는 환경이고 내부는 유전이죠. 이게 관여하는 것이 어떤 질병이에요? 거미줄 모형이냐? 생태학적이냐? 삼각형이냐? 생의학적이냐? 생의학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삼각형은 병인 숙주 환경, 그 다음에 생태학적도 병인 숙주 환경, 거미줄물은 뭐가 되는 거야? 병인 숙주 환경. 그런데 어떤 거가 된다고? 내부 유전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수레바퀴다 이 소리죠.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설명인데 뭐가 또 있네 여기. 더 설명해야 되니까 10분은 쉬었다 와야 되는데 아까 15번은 해설 설명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10분 쉬었다 오세요.